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의 때와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한 이유랑 이를 이용해서 부족한 투자 기술을 어떻게 보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코스피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투자에서 진짜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하락장에서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몇 개 올리면서 코스피 위치가 이 위치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코스피의 현재 수준과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저는 싸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영상들이었어요. 왜 제가 위치를 이렇게 강조했냐면, 위치에 대한 판단이 잘 됐을 경우에는 투자에 필요한 기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운용 기술이랑 자산 선택 기술, 종목 선정도 이런 기술이겠죠? 위치 판단이 잘 되면 이런 기술이 좀 부족해도 충분히 덮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부족한 기술이라고 했지 기술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 나온 내용을 제가 느낀 것과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제 뇌피셜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책은 이 책입니다.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먼저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은 성공하기 위해서죠.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6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이클에 대한 포지셔닝과 자산 선택, 적절한 공격성과 방어성, 그리고 운과 기술이에요.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이클에 대한 포지셔닝입니다. 혹시 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운은 성공하는 쪽이든 실패로 이끌고 가는 쪽이든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 자체는 항상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단기적이고 무작위적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운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가 더 중요하고, 그 중에 사이클에 대한 포지셔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이클 포지셔닝, 위치 판단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향성을 말하는 타이밍을 생각하는데, 그 타이밍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위치, 레벨에 대한 판단이지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감이나 느낌, 동물적인 감각 이런 걸 근거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 숫자, 상황, 맥락을 근거로 내리는 주관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감이나 느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이클에 대한 포지셔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강세장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강세장에서는 웬만하면 이득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 중 하나가 강세장의 초입이 아니고 막바지에 편승해서 상투를 잡아버리는 경우인데, 모두가 원하는 것은 강세장의 초입에서 포트를 구성을 하는 것이죠. 이게 흔히 타이밍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타이밍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타이밍이란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방향성은 아무도 맞추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 그러니까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니고 현재 수준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포지셔닝을 하고도 시장이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위치에 대한 판단 자체가 괜찮다면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본인의 포지셔닝은 강시장 초입에 진입한 포지셔닝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공격적이라면 그렇게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 투자 요소 중에 운에 가까운 것으로, 제가 아까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공격적이라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타이밍은 운 좋은 시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절한 시기라고 제가 앞서 말하는 것은 시장의 위치와 때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이 사이클상 어느 위치인지, 과열인지 침체인지, 광분인지 절망인지, 지금 가격에는 감내할 리스크가 많은지 아니면 기회가 많은지, 이런 것들, 시장 수준에 대해서 끊임없는 평가를 통해 우리는 운 좋은 시기와 비슷한 적절한 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댓글이나 편지로 피드백 주시는 거를 다 봤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판단을 되게 감정적이고 표면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판단의 소스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같은 신문을 보고 같은 보고서를 보고 있어요. 요즘은 정보에 있어서 차별성이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누가 막 신의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판단 근거 때문입니다. 신문 기사와 좋지 않은 뉴스들, 뭐 유튜브에 나오는 폭락이들, 폭등이들 보면 막 기분이 흥분되고 다 망할 것 같고 아니면 뭔가 막 엄청나게 흥할 것 같고 내가 굉장히 똑똑해지는 것 같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지금 추세가 계속될 것 같고. 그런 기분이나 부정적 혹은 긍정적 감정들은 시장의 위치 판단에 아무 근거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요소는 아예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실 때 표면적이고 일차적으로 생각하시면 약간 곤란합니다. 어제의 저조한 성과로 인한 오늘의 비인기와 침체를 감정적이고 표면적으로 받아들여서 곧장 내일의 저조한 성과로 악순환 될 거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제의 저조한 성과로 인해 오늘의 비인기와 침체가 심화됐고 시장에 악재가 만연해서 모든 악재가 반영되고 있다면 이를 오늘의 가격 수준에서 더 이상 감내할 위험보다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일의 좋은 성과 가능성으로 연결지어서 2차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어제의 저조한 성과로 인해 오늘의 비인기와 침체기를 겪고 있다면 각종 지표와 기사, 보고서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표면적인 것들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결론 내려주기를 기다리면 이미 늦었고 2차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차적 사고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한 번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름으로는 역발상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의외로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오늘의 침체가 충분해서 시장의 위치와 가격이 싼지 판단을 해야겠다. 이럴 때 이러한 판단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시가 배당률과 시중 금리의 격차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 위치 판단이라는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룬 내용인데요. 우리가 과거 08년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기회라고 회상을 할 텐데 그때 어마어마했던 게 뭐냐면 시가 배당률이었습니다. 시장이 너무 내려오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막 10% 넘어가는 것들이 속출했거든요. 지금 돌아보니까 10%가 엄청 대단할 것 같은데 시중 금리 대비 배수를 놓고 보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굉장히 대단한 시기예요. 제가 블로그에는 몇 번 간단하게 썼던 내용인데 지금 이익이 꾸준한 좋은 주식 중에 시가 배당률 4% 5%짜리들 막 발에 채이는 장입니다. 특히 지나간 8월에는 더 심했어요. 코스피 고배당주들이 시중금리 3배, 4배에 달하는 시기는 흔하게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배당 말고도 여러 가지 판단 근거들이 많이 있겠죠. 상장사 이익의 추이와 주가 추이를 살펴보는 방법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자산 선택 기술, 즉 어떤 자산을 선택할지, 그 자산군 내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공격적으로 할지, 방어적으로 할지, 포트폴리오 운영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결정은 시장에 대한 판단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거시경제를 분석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가시죠? 거시경제 분석해서 어떤 사건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탑다운 투자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거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항상 후발적이에요. 위치 판단은 대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위치 판단의 문제는 미시와 거시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시장에 대입할 수도 있지만 각 자산군, 그 자산군에 속한 개별 자산, 시장의 심리, 심지어는 한 회사의 흥망성쇠에도 대입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이클이에요. 제가 시장 위치 판단이 중요하고 이 위치 판단은 부족한 기술을 보완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통상적으로 기술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시장 위치 판단을 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흥망에 따라 극단적으로 오고 가다가 아웃되고 말겠죠. 벌었다면 순전히 운에 의지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표본 자체도 굉장히 소수일 것입니다. 운은 지속적이지 않아서 결국 시장의 흔들림 속에 아웃이 됩니다. 위치 판단이 잘 돼서 포지셔닝을 한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운영 기술이라든지 종목 선정 기술이 다소 러프하더라도 포트 구성한 위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 포트 전반적인 평단가 설정이 나쁘지 않고 충분히 싸서 가장 위험하지 않은 시점에 가깝게 포트를 구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부족한 기술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판단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2차적 사고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종목 선정을 잘하면 시장에 상관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목 선정을 아무리 잘해도 힘든 시기는 거의 같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시장 빠지는데 장사가 없어요. 멘탈적인 요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시장이 쌀 때 비쌀 때를 판단해서 전반적인 포지셔닝을 구성하는 게
성공의 키인 것 같습니다. 자산 선택 기술, 종목 선택 기술은 비대칭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벌 때 많이 벌고 깨질 때 덜 깨지는 비대칭성은 자산 선택의 기술이에요. 포지셔닝은 지금 시점이 벌 확률이 높은 시점인지 깨질 확률이 높은 시점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이 만연했다는 광범위한 믿음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면 가장 위험하지 않은 환경이 도래한 것이고요. 이를 싸다고 판단해서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 시장의 위치 판단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종목 선정 기술을 사용해서 선정을 잘했다면 시장이 돌아설 때 시장보다 더 많은 수익, 그러니까 알파를 확보하게 되는 것, 그게 비대칭성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시장 혹은 심리 혹은 자산군 혹은 개별 자산의 위치를 판단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하워드 막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제와 시장은 과거에 한 번도 일직선으로 움직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에 대한 판단은 항상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항상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손에 잡히는 이야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추상적으로 생각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혜들이 가득 담긴 책이 이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투자의 기초가 되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지셔닝의 아주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였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